남편이 죽어 있다는 걸 안 건 사망 후 사흘째였다. 75세의 나는 그날 아침 남편 방문을 열고 차가워진 시신을 발견했다. 손이 떨렸다. 119에 전화했다. 경찰이 왔다. 그런데 남편 침대 옆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48년 결혼 생활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서랍 안에는 통장이 있었다. 내가 모르는 통장. 잔액은 8,700만 원. 일주일 전으로 돌아간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니, 평소처럼 말이 없었다. 저녁밥을 먹고 TV 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48년을 이렇게 살았다. 대화 없는 결혼. 사랑 없는 동거.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그게 우리 부부였다. 근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 남편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웃다니. 15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다. 그래, 다음 주에 보자.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어차피 말 안 할 거니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여보, 나 목요일에 병원 가야 돼. 병원? 어디 아파? 아니, 정기검진. 정기검진은 항상 화요일이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었다. 왜 목요일에? 그냥 의사 스케줄이 바뀌었대. 이상했다. 하지만 넘어갔다. 그게 실수였다. 목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면도를 깔끔하게 했다. 낡은 옷 대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병원 가는데 왜 그렇게 차려입어? 그냥. 향수까지 뿌렸다. 15년 만에 처음이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나갔다. 점심때가 됐다. 남편이 안 돌아왔다. 보통은 10일 쉬면 돌아오는데.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1시간 후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3시가 됐다. 4시가 됐다. 5시가 됐다. 남편은 안 돌아왔다. 6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술 냄새가 났다. 어디 갔다 와? 병원. 병원에서 술 마셨어? 아니, 병원 끝나고 옛날 친구 만났어. 친구. 무슨 친구?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현관에 서서 남편 뒷모습을 봤다. 뭔가 숨기고 있다. 분명히. 그날 밤 남편은 또 전화 통화를 했다. 이번엔 더 오래. 30분 넘게. 중간중간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다음 주에도 나도. 나는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누구랑 통화해?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다.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닌데 30분 동안 통화해? 그냥 보험회사. 보험회사랑 통화하면서 웃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고 나왔다. 뭔가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샤워를 했다. 평소엔 이틀에 한 번 하는데 또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어디가? 산책. 산책? 15년 동안 산책 한 번 안 하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밖은 흐렸다. 남편은 나갔다. 나는 참지 못하고 뒤따라갔다. 남편은 버스를 탔다. 나도 탔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버스는 시내로 향했다. 30분쯤 가서 남편이 내렸다. 백화점 앞이었다. 남편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남편은 1층 카페로 갔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렸다. 10분 후. 한 여자가 나타났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하게 차려입고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남편은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손을 흔들었다. 웃으면서. 내가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두 사람은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남편은 계속 웃었다. 여자도 웃었다. 손을 잡았다.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잡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48년 결혼 생활. 남편이 내 손을 잡은 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근데 저 여자 손은 잡네. 1시간쯤 지나서 두 사람은 일어났다. 백화점 안을 걸었다.
여자 옷 매장에 들어갔다. 여자가 옷을 골랐다. 남편이 계산했다. 35만 원짜리 블라우스. 그 돈이면 우리 한 달 식비였다. 두 사람은 나왔다. 식당으로 갔다. 고급 일식집. 들어가서 점심을 먹었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 반 후 나왔다. 남편이 여자를 택시에 태웠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그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남편.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언제 들어왔어? 아까 산책 다녀왔어. 산책? 백화점에서. 남편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따라갔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여자 누구야? 친구. 친구 손을 잡아. 친구 옷을 사줘.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말해. 그 여자 누구냐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말했다. 첫사랑이야. 머리가 하얘졌다. 첫사랑. 4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 남편이 말을 이었다. 5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야. 부모 반대로. 그 후로 한 번도 못 만났어. 그런데 석 달 전에 그 사람이 연락을 했어. SNS로. 남편이 작년에 죽었대. 혼자 산대. 그래서 그냥 만나자고 해서. 그냥이 어디 있어? 손잡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는 소리를 질렀다. 48년을 당신이랑 살았어. 당신 밥했어, 빨래했어, 아이 키웠어, 늙은 당신 간병했어. 근데 당신은 딴 여자 만나고 있었어. 남편은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기엔 너무 화가 났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봤다. 48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아니, 48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았다. 나는 뭐였을까? 남편에게 나는 뭐였을까? 그냥 가정부, 요리사, 간병인, 여자는 아니었던 거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점심때도, 저녁때도. 나는 노크했다. 밥 먹어.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는 있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밥도 안 먹었다. 물만 조금 마셨다. 나는 옆에 앉았다. 왜 이래? 대답 없었다. 병원 가야 돼.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만 내버려둬.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나는 남편 방에 들어갔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어깨를 흔들었다. 차가웠다. 그제야 알았다. 남편은 죽어 있었다. 119가 왔다. 경찰이 왔다. 사인은 심근경색. 고통스러워한 흔적 없이 조용히 갔다고 했다. 나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슬프지도 놀랍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그냥 멍했다. 경찰이 말했다. 유품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는 남편 방을 뒤졌다. 옷장, 서랍, 책상.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을 때 통장이 나왔다. 내가 모르는 통장. 은행 이름도 생소했다. 열어봤다. 잔액 8,700만 원. 손이 떨렸다. 8,700만 원이라고. 우리 집 전 재산이 2천만 원인데. 통장 내역을 봤다. 15년 전부터 매달 입금되고 있었다. 매달 50만 원씩. 15년이면 9천만 원. 어디서 나온 돈이지? 더 봤다. 출금 내역도 있었다. 석 달 전부터 매주 출금. 10만 원, 20만 원, 35만 원. 그 여자한테 쓴 돈이었다. 나는 은행에 전화했다. 이 통장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직원이 확인하고 말했다. 15년 전에 개설된 계좌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입금되는 건데요? 회사 이름이 나왔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였다.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서 받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멍해졌다. 퇴직금 8천만 원. 남편이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했던 그 돈. 거짓말이었다. 주식은 한 적도 없었다. 퇴직금은 그대로 있었다. 15년 동안 남편은 나한테 퇴직금 날렸다고 거짓말하고 나보고 일 나가게 했다. 65살에 마트 계산원. 70살에도 일했다. 허리 아파도 다리 아파도 남편 생활비 벌겠다고. 근데 남편은 돈이 있었다. 9천만 원이나.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혼자 숨겨놨다. 나는 울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때문에 운 것 같았다. 화가 나서 울었다. 억울해서 울었다. 허무해서 울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휴대폰을 찾았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놓고 딴 여자 만나고 돈 숨기고. 휴대폰을 열었다. 카카오톡을 봤다. 그 여자와의 대화방이 있었다. 스크롤을 올렸다. 석 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들. 오빠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 50년 만이지. 보고 싶어요. 나도. 만날까요? 그럼.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다. 오빠, 오늘 즐거웠어요. 나도 정말 행복했어. 다음엔 어디 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오빠는 옛날 그대로네요. 너도 그대로야. 5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구역질이 났다. 50년 전 그 모습 그대로라고. 나는 50년 전 그대로가 아니었나? 아니지. 나는 늙었지. 남편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간병하면서 늙었지. 근데 저 여자는 늙지 않았나 보네. 남편 눈엔 더 내려갔다. 마지막 대화는 남편이 죽기 하루 전이었다. 여자 오빠 내일 못 만나요. 아들이 병원 가자고 해서. 남편 괜찮아. 다음 주에 보자. 여자 오빠 고마워요. 이렇게 만나줘서. 남편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다시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여자 오빠 사랑해요. 남편 나도 사랑해. 휴대폰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48년 동안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더니 딴 여자한텐 하네. 남편 시신은 이미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후였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장례식 날.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자식 둘, 손주 셋, 동네 사람 몇. 그리고 한 여자가 왔다. 검은 옷을 입은 60대 초반의 여자. 그 여자였다. 여자는 내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나는 쳐다봤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고인과는 어떤 사이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다. 여자는 대답했다. 옛 친구입니다. 나는 말했다. 옛 친구. 석 달 전에 만난 사이가 옛 친구인가요? 여자 얼굴이 굳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손잡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사랑한다 말하는 사이가 옛 친구인가요?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외로워서. 외로워서? 나도 외로웠어요. 48년 동안. 여자는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돌아가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여자는 돌아갔다. 장례식이 끝나고 자식들도 돌아가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남편 통장을 봤다. 8,700만 원.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8,700만 원을 전부 인출했다. 그리고 여행사에 갔다. 직원에게 말했다. 유럽 한 달 패키지요. 제일 비싼 걸로.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혼자요. 일주일 후. 나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다. 75세에 처음 가는 해외여행. 4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여행. 남편은 항상 돈 없다고 했다. 근데 돈은 있었다. 그 돈으로 딴 여자나 만났지. 이제 나 혼자 간다. 남편 돈으로.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을 봤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웃었다. 75년 인생에서 제일 시원한 웃음이었다. 한 달 후, 나는 돌아왔다. 파리, 로마, 런던, 바르셀로나. 다 돌아봤다. 혼자서.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4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 집에 돌아왔다. 텅 빈 집. 남편은 없다. 외로울 줄 알았다. 근데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섰다. 말했다. 당신, 나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 것 같아. 아니, 당신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48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살 것 같아. 고마워. 돈 숨겨놔줘서. 덕분에 유럽 잘 다녀왔어. 다음 날부터 나는 바빠졌다. 경로당도 나가고, 문화센터도 등록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웃고 떠들고 놀았다. 75세에 처음 누리는 인생.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민생위원이 찾아왔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민생위원은 놀란 표정이었다. 보통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외로워하시는데. 나는 말했다. 혼자라고 다 외로운 건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았다. 내 인생처럼. 75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금이 제일 행복했다. 진짜로. 남편 영정은 벽장 안에 넣어뒀다. 가끔 꺼내서 본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 덕분에 나 인생 배웠어. 혼자가 얼마나 좋은지. 고마워, 여보.